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9일차 매일 달리기 109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5분 20초 페이스로 10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15일 월요일, 현재 시각 9시 32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플 실행시켰고요. 자, GPS 녹색불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엄청 큰 새가 지금 물에 딱 들어왔어요. GPS 정상 작동 확인 되었고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매일 달리기 109일차 조금 전에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계속 걸어서 나오면서 스트레칭하고 쭉 달리는 곳으로 걸어왔는데 유난히 힘이 더 없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몸에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달릴 때에는 힘을 빼고 달려야 하니까요. 오늘도 천천히 호흡 조절 잘 하면서 그렇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지금 달리는 동안에 계속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달리기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그런 생각들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달리기에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뛰시는 걸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 그런 각자만의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운동을 계속적으로 쭉 하시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달리기가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일단 시간 싸움이 있습니다. 운동 자체에. 헬스 같은 거는 조금 결이 다르죠. 세트마다 그 부위에 자극을 주는 운동들을 짧게 팍팍팍 해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웨이트를 하는 목적에 따라 조금씩 세트와 횟수 같은 게 달라지겠지만서도 달리기라는 운동과 비교했을 때 정말
명확하게 시간 쪽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은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달리는 동안에 한 운동에 이렇게 시간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이점을. 그렇게 해서 달리기는 조금 어려운 운동인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야 힘든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궁금해 봤고요. 1km 속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분 19 초 거리 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7 초 1km 평균 속도 5분 17초 정도 나왔네요. 5분 17초. 생각했던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없던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이게 주변에서 응원을 들으면 정말 달리기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한 분이라도 더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 캠이 이제 109일차 달리고 있잖아요. 109일차. 제가 109 기보대대를 나왔는데 또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109라는 숫자를 참 잊기가 어려워요. 109 기보대대 장갑차 부대에 있었는데 진짜 오래전 일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좀 죄송합니다. 자꾸 그 얘기를 꺼내서.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요즘에 정말 많이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다시 제가 오늘 109일차 달리기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109라는 그 숫자가 제가 전에 군복무할 때 있었던 109 기보대대가 떠올라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때는 제가 있던 부대가 시설이 안 좋았어가지고 일단 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잘 못 씻었습니다. 한 겨울 내내 몇 번 씻었을까요? 뜨거운 물로. 그래서 맨날 찬물 샤워를 했어야 했고, 초반에 들어갔을 때 밥 먹는 거 맘대로 못 먹었고요. 자는 것도 맘대로 못 자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한참 전이에요. 지금 이거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옛날 얘기예요. 거의 20년 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금 이렇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권이 침해되는 곳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지금 보면 그런 경험이 또 한 번쯤은 살면서 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10분 19초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2km까지 평균 속도 5분 8초 나왔네요. 다시 그런 기본권에 침해되는 상황을 용인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지지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겪었었는데 그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좀 다른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이 덜 힘들구나, 이제 그런 상대적인 도움이 좀 되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라이브 러닝캠 얘기로 돌아와서, 라이브 러닝캠이 지금 계속 일주일에 1km씩 거리 올리는 훈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주차가 되었고요. 일주일에 1km씩 올린 지, 이번 주는 10km와 11km를 매일 번갈아 가면서 뛸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늘리냐, 무리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건데, 이게 15km, 16km를 매일 달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앞으로 한 3주 더 달려서 14, 15 또는 13, 14 정도를 매일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저의 목표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1km씩 늘리고 있는데, 이거를 차분차분 생각해 보면 거리를 늘릴 때 10%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갑자기 늘리면 몸에 무리가 오니까 무리가 오지 않게 거리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제 5km부터 쭉 5km를 많이 달려왔었으니까, 라이브 러닝 캠에서는 거리에 대해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한 라이브 러닝 캠 70 며칠 차까지 달린 후에, 그때 또 이제 5km씩 거의 매일 달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장거리가 한 번씩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았었고요. 한 4번 있었나? 70일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단 3km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분 27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3km까지 평균 속도 5분 8초 나왔어요. 이제 조금 페이스를 낮춰가면서 죄송해요. 호흡을 가다듬고 말도 조금 더 거칠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거리 늘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0%의 법칙까지 얘기했었고요. 라이브 러닝 캠은 연속으로 거의 주력으로 5km를 한 70일, 70 며칠 연속으로 달릴 때부터 거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했습니다. 이게 5km를 매일 달리다가 10%의 범칙으로 거리를 늘린다고 하면 5.5km가 돼야 되잖아요. 500m를 늘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1km를 늘렸었죠. 5656, 6767 이렇게. 그래서 힘들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를 한 거죠. 잘 달리시는 분들, 멀리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훌륭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도 그렇다고 단거리만 달리고 장거리도 달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매일 장거리를 달리시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요점은 5에서 6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10%의 법칙을 못 지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10에서 11, 11에서 12 갈 때는 이제는 10%의 법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는 거리를 증량을 하니까요. 증량이라보다 거리를 늘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리가 가지 않고
거리를 조심스럽게 늘려서 얼른 15가 되는 그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이런 바람을 너무 또 계속적으로 갈망하면 이게 무리가 되니까 이 중간 지점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표현 두 개가 성립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구간의 훈련, 참 이게 어렵습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의 뭐를 선택을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의 선택이 맞는지 이런 불안감과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행동과 길이 맞는 겁니다. 주변에서 말려요. 되겠냐? 4km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20분 36초. 거리 4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서 현실로 옮기려고 하든 계획을 하든 이렇게 하던 주변 분들은 걱정을 포함해서 일단 걱정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 다음에 그 실현 가능성을 지금 제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겨우 지나갔네요. 다시 주변에서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간에. 왜 그런 거냐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저나 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 내에서 얘기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반대로 제가 어떤 분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공격성이 의도가 없고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그냥 이제 인스턴트로 드는 생각인 거죠. 내 기준의 그 행동을 바로 합쳐보는 거예요. 저게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달리기로 쉽게 말했을 때 10km 이제씩 오늘부터는 매일
이상 달릴 건데, 인스타에 보면 2, 30km를 더 빠른 속도로 매일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액션들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을 모르는, 과거에 이제 쭉 달려왔던 데이터를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대 라고 말을 하거나, 누가 나 그렇게 2, 30km씩 달릴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근거를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가치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자연적으로 돌아가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부정하거나 해도 아쉬워할 것도 없고, 화를 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25분 34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6초. (5km까지) 평균 속도 5분 6초가 나왔어가지고, 지금부터는 나머지 5km는 진짜 속도 낮춰서 뛸게요. 자, 다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했을 때, 그걸 주변한테 말했을 때 바로바로 인정을 받고 실현 가능할 것 같아, 열심히 해봐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몇몇 분들께서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테스트했던 값들,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가능성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된 후에 이렇게 말을 해도 꽤 괜찮은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매일 달리기 15km가 가능했을 때 그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이 말에 에너지하고 설득력이 약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13km 매일 달리는 주에 들어서서 15km를 매일 달리면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달리기에 국한돼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정이 옳아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에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내 인생이잖아요. 물론 그 선택을 안타까워해 주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잘 받으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결정에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불안함을 버리고 밀고 나가보세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도 달리기를 하러 나와서 오늘 쭉 달리는 장소까지 오는데 평소보다 힘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한번 다시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또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저도 제 자신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네요. 자, 이 정도 30분 52초 거리 6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8초 6km 평균 속도 5분 8초 나왔네요. 자, 이 정도 페이스를 쭉 4km 더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호흡으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쪽을 봤는데 팔자걸음으로 가는 것처럼 뛰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내려서 제가 뛰는 모습도 잠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도상 다리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잠깐 밑으로 내렸다 올리는 정도만 나왔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달릴 때 팔자걸음 하는 것처럼 달리시잖아요. 이거 무릎에 진짜 무리 오고요. 데미지 부상 당하실 수 있어요. 흔히 힘 빼고 달리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발이. 그런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달리실 때는 천천히 달리시고 힘 빼고 달리시더라도 발이 11자가 됐는지는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나 달리고 났는데 항상 무릎이 아프다,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11자가 달릴 때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사이드에서 녹화해 놓고 보면은 잘 안 보이고요. 정면에서 설치해 놓고 카메라를 향해 가면서 한번 달려가면서 녹화해 보세요. 달리는 거를 카메라는 저기 반대편에 설치해 놓고, 그러면 발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이게 팔자걸음으로 떨어지는지 11자로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만 고치셔도 무릎 통증 많이 없어져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라이브 러닝캠 109일차까지 방송을 진행하면서 달리기 팁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요. 아직 보신 분들보다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간중간에 내용이 조금씩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 가지고 아마 이제 집중하는 것도 힘드셨을 테고, 또 제가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방송 포맷을 정했잖아요. 여러분들과 계속 하면서 바꿔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풀로 다 녹화해서 올리는 영상 하나, 이거를 36분 6초, 거리 7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9초. 이거를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 하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이런 내용들 중에 정말 달리기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부상이 없고 또 속도를 늘릴 수 있고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다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짧은 영상에다가 그 내용들을 다시 조금씩 넣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스피드에 관련된 부분들, 기록 관련된 부분들, 또 부상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확실히 말을 하면서 달리니까 여러분, 정말 말을 편하게 하면서 달리려고 페이스를 조절해 보니까 한 5분 30초까지는 돼야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말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들리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들어보니까. 그런데 말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고 호흡을 하면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호흡에 말씀을 드리면 한 5분 20초
해서는 그래도 들을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4분 40초로 격하게 호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네요. 한 5분 30초? 그 정도 뛰면 말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호흡 조절 조금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어쩌면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중간중간에 이제 원래 방송 2개로 나누기 전에 비디오 영상 빨리 돌리기 했었잖아요. 편집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완전히 이제 말씀을 안 드리니까 편한 호흡으로 달리기만 집중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방송을 했다면 기록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겠지만 거리를 못 늘리고 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달리는 이 구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리기를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하지 않고 매일 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1분 20초, 거리 8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9초. 8km 평균 속도 5분 9초 페이스 나왔네요. 5분 9초. 이제 진짜 2km는 5분 20초에서 30초 페이스로 달려볼게요. (5분 34초) 또 이게 잘 조절을 못하겠어요. 조금 천천히 달리면 또 이렇게 5분 34초 30초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만 조절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달리면 5분 24초. 왼쪽으로 지나갈게요. 이 5분 17초에서 30초를 넘어가는 이 10초 단위로 속도를 맞추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표 페이스를 설정할 때 특정 점, 예를 들어서 뭐 5분 30초, 5분 20초 이게 아니라 5분 20초에서 5분 30초 사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회차를 자세히 찾아보신 다음에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달려가다가 10km 완주하면 달리기 짧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 말씀드릴 거예요. 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마지막 쪽에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32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달려볼게요. (10시 19분이네요) 오늘도 조금 늦잠을 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어나는 시간도 최대한 조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잠 자고 일어나는 이 습관을 아직도 못 들여가지고 안타까운데, 달리기는 조금씩 습관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은 아직 그렇지가 않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못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꼭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한테. 46분 42초 거리 9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1초. (9km) 평균 속도 5분 11초 나왔네요. 몸에 힘 빼고 천천히 부담 없이 리듬 생각하면서 호흡하면서 달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은 영상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이제 달리기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도 지금 달리기 시작해서 거의 10km 끝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딱히 정해놓은 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그런 페이스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긴 영상의 호흡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다 스킵하시고 짧은 영상 내용 전달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리를 5km부터 1km씩 번갈아 가면서 5656, 6767, 7878, 8989, 9090. 이제 이번 주가 10km 월요일, 11km 화요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날인데, 카메라에 대한 무게가 슬슬 느껴지네요. 딱 한 10km 다 와가니까요. 몸이 오늘 뛴 걸로 또 조금이라도 더 10km의 카메라를 달고 뛰는 그 환경에 한 번이라도 더 적응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리기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 회차에서 말씀드렸었는데 5km까지 달릴 때 항상 카메라의 무게가 매일 느껴졌었거든요. 한 4주인가 3주 될 때까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무게가 늘어나는 같은 환경에서, 아니죠, 거리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또 몇 주는 반복을 해줘야 이 목이, 제가 카메라를 헬멧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추가 이거를 부담 갖지 않고 또 가볍게 일상생활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0m 정도 남았네요. (51분)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52분. 거리 10.0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1초. 화면에는 5분 12초, 음성에는 5분 11초 이렇게 제 표시가 되었고요. 월요일 아침 러닝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마무리할 텐데, 케이던스는 181, 어제와 비슷한 것 같고요. 구간별 속도를 보면 1km 5분 18초 평균 페이스로 시작해서 10km는 5분 14초 페이스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정말 이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바로 리커버리런, 회복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 리커버리런, 회복런 했어요 라고 달리시는 분들 사진이나 영상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달리면서 회복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리커버리런 하는데 정확한 리커버리런의 이 목적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정확하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리커버리 런을 한다고 해서 무릎의 통증, 발목의 통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리커버리 런이 아닙니다. 지금 사이렌이 크게 울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리커버리 런, 회복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를 나갔다 왔는데 무리를 했는데 이제 좀 아프실 거 아니에요? 관절이나 근육 이런 것들이, 특히 관절, 발목, 무릎, 고관절 이런 데 아프실 텐데, 리커버리 런이라고 해서 이거를 뛰면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차이를 설명드릴 테니까 꼭 리커버리 런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한번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복런이라고 하는 거, 리커버리 런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 근육 뻐근함과 피로감, 그리고 지연성 근육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배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리커버리 런이 회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강도 달리기가 혈류 순환을 촉진해 가지고 회복을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 근육 뻐근함, 피로감, 그리고 지연성 근육통, 흔히 말하는 알배겼을 때, 이럴 때 리커버리 런을 해주시면 기분이 조금 상쾌해지고 근육통이 풀린다, 이런 얘기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목에 통증이 있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 그런데 이걸 리커버리 런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리커버리 런이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관절 통증, 무릎, 발목, 고관절 이런 데 통증인데요. 이거는 보통 염증 또는 연골 스트레스, 그리고 인대 미세 손상 같은 구조적 문제와 관련돼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데 달리기를 계속 하신다, 그러면 충격이 누적돼 가지고 이 관절이나 발목 이런 곳이 더 아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근육 파열, 염좌, 삔 거죠. 그 다음에 힘줄염, 이런 거는 조직 손상이 있는 경우 충분한 휴식 그리고 치료가 필수지, 리커버리 런은 이런 거는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종합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경고 신호고요. 이거는 휴식, 스트레칭, 아이싱, 그리고 근력 보강 운동을 해서 이 통증을 매니징을 하는 거고요. 피로나 뻐근함이 있을 때는 리커버리 런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만큼 내용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데 리커버리 런을 한다, 이건 잘못된 상식인 겁니다. 관절이 아픈데 리커버리 런을 한다는 건.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 회복런, 리커버리 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확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근육 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고요. 심폐계에 큰 부담 없이 러닝 볼륨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게 근육 내 노폐물이 제거가 되니까 근육의 아픈 것들이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몸이 나아진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효과가 있는 곳은 근육,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런, 리커버리런은 얼마나 자주 해줘야 하나를 알아보면 주에 1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고강도 훈련 후에 인터벌이나 템포런, 롱런 이런 거 하고 나신 다음에 다음 날이나 이틀 뒤에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 5회 이상 달리는 러너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리커버리 런을 한 번씩 넣어서 과훈련을 방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달리기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상 리커버리 런보다 그냥 휴식하는 게 몸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리커버리 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훈련을 해야 되나? 일단 심박수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고요. 이 최대 심박수 구하는 공식과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예전 회차에서 길게 다루어왔기 때문에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점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까지만 아주 저강도의 운동이에요. 이런 심박수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 페이스는 조깅보다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래 평균 페이스보다 한 90초에서 120초 정도 더 느리게 아주 천천히 뛰어주시는 게 이게 이제 리커버리런 회복 런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리하고 시간을 알아볼 텐데, 거리는 한 3km에서 7km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할게요. 리커버리런 회복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걸 통해서 무릎의 통증과 발목의 통증, 고관절의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리커버리런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바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았어요.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9일차 이렇게 해서 달리기와 내용 모두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와 운동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거를 매일같이 해내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11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